경기도 외곽의 낡은 단칸방. 허름한 벽지엔 곰팡이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바람만 불면 창문은 덜컥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속에서 김성호 65세 씨는 언제나처럼 허리를 굽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값비싼 가구도 여유로운 살림살이도 없었지만 늘 따뜻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마음만은 부자다. 이 말은 성호 씨가 자주 하던 말이자 그의 인생을 지탱해 온 좌우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한 공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계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그는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은 불편해졌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두세 배 오래 걸려도 묵묵히 일을 끝내고 남이 기피하는 허들의 실도 기꺼이 맡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촌동네 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별명에는 가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그의 선량함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칼바람이 불어오던 저녁, 성호 씨는 일을 마치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길가에 웅크린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얇은 겉옷의 맨발로 눈 속에 쓰러져 있던 노인.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조차 가늘었습니다. 성호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외투를 벗어 노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름한 방으로 부축해 데려왔습니다. 추우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뭐라도 끓여드릴게요. 성호 씨는 부엌에서 남은 쌀 한 줌을 꺼내 죽을 끓였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뜨끈한 죽을 내밀자 노인은 손을 떨며 숟가락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릇 속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노인은 끝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 젖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지내다 노인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남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성호 씨는 이불만 정리된 채로 텅 빈 방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는 그렇게 그 일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60대. 성호 씨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한 달 벌이가 고스란히 월세와 약값으로 빠져나갔고 남은 돈으로는 하루 세 끼도 넉넉히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외동딸은 도시로 시집간 뒤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바빠서요. 나중에 또 전화드릴게요. 늘 바쁘다며 전화를 끊는 딸의 목소리에 성호 씨는 한동안 멍하니 전화를 쥔 채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는 종종 창문 너머로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달라지는 건 없구나. 그의 굳센 마음속에도 작은 회한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우편함에 색이 바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김성호님께 꼭 와주십시오. 당신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지만 정중한 손글씨가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 성호 씨는 의아했지만 평생 처음 받아보는 초대장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허름한 양복을 꺼내 먼지를 털고 반쯤 다른 구두를 닦으며 그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호텔 연회장.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은 성호 씨에게는 전혀 낯선 세계였습니다. 그는 구석 의자에 앉아
괜히 옷깃만 여미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무대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수십 년 전 겨울 자신이 방에 들여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재단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한 사람의 선량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로 쓰러져 있던 저를 이름도 모르는 한 청년이 살려주었습니다. 그가 끓여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제 삶을, 아니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노인의 눈물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외쳤습니다. 그 은인이 바로 여기 계신 김성호 씨입니다. 순간 장내는 놀라움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성호 씨에게 쏠리자 그는 얼떨떨해 고개만 숙였습니다. 노인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성호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선량함은 제게 새 생명을 주었고 저는 그 은혜를 평생 갚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인은 성호 씨에게 거액의 장학금과 작은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우겠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당신의 선량함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감격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의 딸이었습니다. 딸은 사람들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성호 씨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흔들렸던 날들, 그래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선량한 마음이 이렇게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건 기적이 아니라 그냥 사람답게 살았던 결과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 성호 씨는 이사장 재단의 고문으로 초청받아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딸과 다시 함께 살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성호 씨는 사람들 앞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냉정하지만 끝내 외면하지는 않더군요.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결국 복은 돌아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마을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성호 씨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선량함은 결국 보답받는다. 그 선량함에 우리는 마땅히 박수를 보내야 한다.